자, 오늘요 심화번개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주제는요 피셔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셔의 방정식은요 실질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은행이 제시하는 이자율인 명목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고 오늘날도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피셔의 방정식에서 피셔는 소위 피셔 효과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피셔 효과에 의하면 M을 늘리게 되면요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뭐합니까?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 피셔 등의 고전학파는 정확하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오른 것만큼 비례적으로 명목 이자율을 올리죠.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가 떨어져야 투자 등을 늘려서 총수요가 늘 수 있는데 얘가 불변이기 때문에 M 늘리는 정책은 전혀 의미가 없다가 피셔 효과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먼델-토빈 효과가 있죠. 먼델-토빈 효과에 의하면 분명히 M을 늘렸습니다.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를 텐데 문제는 어떻게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예상합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오른 것보단 덜 명목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 이게 덜 오른다고 한다면 이쪽은 이만큼 올랐는데 이게 덜 오른다는 것은 수리적으로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야 이게 이만큼 올라도 이게 떨어져야 이게 덜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먼델-토빈 효과는 한마디로 실질 이자율의 하락 효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하락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등을 늘림으로써 총수요가 늘 수 있죠. 결국 M 늘리는 정책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먼델-토빈 효과였습니다. 사실 피셔 효과는 한 단어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 불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통상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이자율이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비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 의미로 독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시겠지만 먼델-토빈 효과 등을 통해서 어쨌든 통화정책 효과 있음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에서 돈 뿌리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됨으로써 사실 케인즈 학파조차도 확장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미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피고라는 사람이 이제 뭐를 말했었습니까? 피고 효과를 얘기하죠. 우리 피고 효과다. 자, 피고 효과는 P가 떨어지면 실질 부가 뭐함으로써 이게 떨어지면 실질 부가 늘므로써 소비가 늘고 그래서 소득이 느는 그래서 IS 곡선 우측 이동하는 그러한 효과를 말함인데 피고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요 P 하락을 실질 통화량의 뭐로 보자? 증가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확장 통화 정책이 돼서 유동성 함정을 만나도 효과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통화 정책도 효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피고 효과라는 걸 우리 공부했습니다. 반피고 효과. 피고의 반대인데 무슨 소리냐? 사실 피 떨어질 때 실질 부만 느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부 대신에 부채라고 쌤이 의미를 부여하면 실질 부채가 늘 수 있잖아요.
실질 부채가 늘어버리면 이 뒷과정은 정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피구 효과에 대해선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단지 7급 객관식 문제에서 언급이 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2008 외환 위기 당시 미국발 외환 위기 당시 결국 세고전학파의 정책 무력성 정리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야, 이게 정부 정책 효과 없다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상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취했던 정책이 최근에 이제 요쪽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양적 완화 정책이다. 자, 양적 완화 정책은 극침체기 때 이자율이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자율로 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심지어 단기만이 아니라 장기 국채 또는 회사채까지를 사줌으로써 돈을 막 뿌리는 겁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죠. 마치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돈 뿌리듯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였었죠. 그래서 막 뿌리면 결국 얘가 늘어요. 명목이자율은 바닥에서 일정한데 얘가 늘면 수리적으로 실질 이자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를 좋게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우린 기출로도 이 문제가 나왔음을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진짜 효과가 맞느냐 아니냐 문제는 우리가 따질 내용은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양적 완화 정책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피셔 방정식에서 피셔 효과를 통해서 통화정책 효과 없지만 먼델토비는 효과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유동수 함정 등을 통해서 극침체기 땐 효과가 없어가 됐다가 피구 효과를 통해서 아닌데 효과 있는데 하지만 반피구 효과로 효과가 미미함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2008 미국발 외환위기 때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어쨌든 필요함을 좀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 현재 팩트입니다. 단지 이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는 것은 나중에 학문의 결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피셔 방정식을 통한 피셔 효과와 먼델토비 효과, 양적 완화 정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 1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